네, 안녕하세요. 2023년 한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3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모두 다 전개를 하신 다음에 양변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그냥 뭐 단순한 복소수 연산만 물어본 거고요. 좌변을 유리화 하시면은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bi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전체 실수부가 되고 2분의 b 마이너스 i, 그럼 2분의 b 마이너스 i가 허수부겠죠. 요 값이 10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8이다. 네, 요거 연립을 해보시면요, a가 18, b는 2가 나와서 루트 36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문제는 앞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버리면 아무래도 좀 시간 소모가 좀 많이 되죠. 네, 시간 소모가 문제인 거지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x제곱 갖고 오시고 뒤에서는 상수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앞에서 x개수, 뒤에서는 역시나 x개수, 그 다음에 앞에서는 상수, 뒤에선 x개수 제곱의 개수만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x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1, 3 곱해서 1 곱하기 3도 가능하시고 2 곱하기 2, 2x, 2x 곱해서 가능하고 또 3 곱하기 1도 가능하겠죠. 예, 뒤에 있는 놈의 상수는 전개해 보시면 1밖에 안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괄호에서 x개수는 누구밖에 안 되겠어요? 1 곱하기 2x밖에 만들 수가 없죠. 2 곱하기 1도 물론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1차 개수는 뭐밖에 안 되겠어요? 1밖에 안 나오시죠? 1 곱하기 1밖에 안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 개수는 어쩔 수 없이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뒤에 있는 x 개수는 1 곱하기 2 혹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해서 곱해 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3하고 3하고 2 더했으니까 4 더했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10이겠죠. 10 곱하기 1이니까 10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4가 되시고 뒤에서 2가 됐으니까 곱하면 8 가능하실 거고요. 밑에서 1 곱하기 뒤에서는 5니까 곱해보면 5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셋 다 합치면 23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로 이제 x 개수 구해 볼게요. x 개수는 좀 단순하겠죠, 그나마. 앞에서 x, 뒤에서 상수, 앞에서 상수, 뒤에서 x 개수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1 가능하시고 뒤에서는 상수 1밖에 안 되시고, 앞에서 상수는 1밖에 안 되시고 뒤에서는 얼마 되겠습니까? 1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x거나 x 곱하기 1이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는 2가 나오시고 여기서는 4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x 개수는 6이 되시겠죠. 개수의 합은 29.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역시나 복소수 문제이고요.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발레를 빨리빨리 더오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이 실수라고 해서 더하기를 해서 제곱한 게 실수가 아닐 수 있죠. Z1이 얼마면 i라고 했다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실수가 되지만 Z 플러스 1 제곱하면 실수가 되지가 않죠. 요 정도는 발레를 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니은 보기가 여기가 하나고 기출에서 좀 자주 출제했던 보기입니다. 두 복소수의 곱이 제로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제로다라고 해냈는데요.
요거 니은이 맞습니다. 둘 중 하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은 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티그 세 번째 거. 두 개 제곱해서 제로면 하나가 제로고 둘 다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실수 현상은 같느냐? 아니죠. Z1을 예를 들어서 i라고 하고 Z2를 1이라고 하시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제로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줄 때 Z1, Z2 두 복소수라고 했지 두 복소수가 뭐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죠? 발레를 좀 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인수분해 합차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2차 방정식에서도 이제 근각계수를 활용하라는 문제로 보여지네요. 일단 두 군의 절대값비가 2대 3이라고 했는데 두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값의 절대값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다면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 혹은 마이너스 3알파, 2알파로 두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해 보시면 알파일 텐데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되는데 근각계수를 써보시면 이 값이 k라는 거죠. 근데 k가 6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될 수 있는 게 근각계수 쓰면 마이너스 k겠죠. 그러면 6알파 제곱이 k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미 두 근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두 개 둘 다 2알파 3알파 둘 다 만약에 양수거나 음수라고 뒀다라고 한다면 k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k 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60 이하의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알파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1제곱이 되거나 혹은 알파가 1제곱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겠어요? 2제곱이 되거나 3제곱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9, 6에 54니까 60 안 넘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알파 값이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감안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된다고 했을 때 주르륵 합치게 되면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될 거고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값은 1, 2, 3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값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하고 곱해줬더니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6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다항식 연산을 물어봤는데요. 공부 어지간히 한 학생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 누구 묶으셔야 돼요. 세제곱끼리, 네제곱끼리, 5제곱끼리 묶어서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 세제곱한 다음에 3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4제곱은 일단 제곱부터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바로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되시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바로 제곱을 하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은 방금 구했던 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얼마? 2배에다가 그냥 2만 빼면 되겠죠. 정답은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제곱은 구하셨고 이제 5제곱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x 5제곱 더하기 x 5제곱분의 1은 누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던 누가 나옵니까?
x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1이 나오겠죠. 네, 얘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에서 구했었죠.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었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1하고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셋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일단은 밑에 보기를 봤더니 뭐 실근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을 물어봤죠. 어쩔 수 없이 뭘 써봐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해 공식 써보시면 b제곱 더하기 3a에다가 3a 플러스 2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다 풀어헤쳐 버리면 b제곱 더하기 9a제곱 더하기 6ab가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3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실수라면 개수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근 가진다는 거니까 니은이 정답인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 B 둘 다 기억해서 0보다 크면 중근을 가진다. 맞나요? 예, 둘 다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이겠죠. 중근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디귿 세 번째. A하고 B하고 둘 다 양보다 작으면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요거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근의 곱은 얼마세요? A분의 C잖아요. 네, 해보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 3A 나눠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분의 2B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두근의 곱이. 자, 근데 A, B가 둘 다 0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어떤 값이에요? 양수, A분의 B가 양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무조건 0보다 작으니까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뭐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소 조금 까다롭게 시간을 소모할 만하게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 가로에 몇 개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 안에 누가 n 플러스 2가 몇 번 들어가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주게 되면 2n 플러스 5가 되겠고 여기 두 번 들어가시게 되면 2n 플러스 4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해주면 n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n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다.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2라는 길이가 몇 번? n 플러스 2번 들어가는 거죠. 더하기 1이라는 건 n값이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얘는 나머지일 뿐이지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만한 길이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몇 번 들어간다? 가로에 n 플러스 2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n 플러스 2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 잡으셨으니까 바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세로 길이에 몇 개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자, n 플러스 2로 나누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n 플러스 2로 일단 나누었을 때 그 몫이 누구다?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시면 누가 됩니까? 다시 n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여기 n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지금 한 번 들어가시는 거죠, 이거 지금. 더하기 잠깐만요. 그냥 이거밖에 안 들어가겠는데요? 맞죠? 이거 표현하시면 요식만 표현하면 n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n이고 나머지 어차피 제로인 거잖아요, 지금. 맞죠? 상수 어차피 없는 거고요. 그죠? 여기 상수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몇 번 들어간다는 겁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삼각형의 개수가 가로 세로 몇 개 들어가는지가 보여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만 곱해주면 되겠죠. fn은 누가 된다? n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하고 5하고 8 대입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네, 11번 문제가 객관식에서는 선생이 보기에 가장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자, fx, gx가 누군지 모르지만 더했더니 네, 요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fx는 x 이퀄 p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 값이 누구예요? 요거 3이라는 거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p가 11이고요. 자, 그러면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p를 넣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fp 더하기 gp가 누가 되겠습니까? 5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7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fx 같은 경우에는 x에다 p를 넣는 순간 누가 되시는 겁니까? 최소값이 되고 그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gp는 최소값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1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해서 p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p제곱 더하기 2p-7 이퀄 제로가 될 텐데 p값이 인수분해 보시면 1하고 5분의 7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7. 근데 p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fx는 대략 정체가 나온 것 같아요. fx는 누구냐? 최고차 한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x 이퀄 1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그 값이 3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f 더하기 g에다가 f를 빼면 gx만 남겠죠. gx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요식 전개하신 다음에 걔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a에다가 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에다가 x 더하기 4-a가 될 겁니다. 근데 gx가 뭐라고 했습니까? gp가 1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1 넣어봐야 나올 수 있는 거 어차피 11밖에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쓴 조건이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gx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걸 하나 줬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다? 추계방정식에서밖에 안 나오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누구세요? 2a 플러스 2일 때 그때 최소값이고요.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a-5라고 음수 안에 놓고 2로 약분해주면 a 플러스 1일 때 요때 값입니다. 그럼 x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셨더니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문제를 푸셔야 됐습니다. 첫 번째 집어넣으시면 a-5 한 번은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남고 마이너스 하나 붙어서 누가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하나 남아야 되겠죠. 일단 헷갈리니까 그냥 적을게요. 일단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에다가 a 플러스 1에다가 a-5분의 a 플러스 1 넣어야 되고 4-a도 넣어야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네, 이거 전개하셔서 정리하면 a가 하나 2차식이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a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우세요. 여기가. 자, 그래서 p 값은 아까 1이라고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g2 값을 구하면 되는데 gx 어차피 나왔잖아요. a에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p 그래서 g2 값은 얼마? 26이 될 겁니다. 더해주면 정답은 4번 27이 되겠습니다. 네, 11번이 객관식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바로 갖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남으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차 이하식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걔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묶일 수가 있겠죠. 왜냐? 첫 번째 줄에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1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a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몫은 바뀌겠지만 나머지가 1이라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f2를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게 되면 네,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되죠. 네, 2 넣으면 마이너스 2고 2 넣으면은 네, 99 어차피 0이죠 여기. 그 다음에 2 넣어주게 되면은 9a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해주면 얘가 나머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2차식의 두 근의 합, 네, 근각계수만 쓰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아까 전에 11번 문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거 두 번째 줄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 최소값.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입니다. 근데 두 개를 같이 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학생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만 냈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만도 한 문제인데 두 개를 같이 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조 fx라는 함수 그려보시면 요런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요. 역시나 두 개를 좀 그려볼게요. 역시나 둘 다 축의 방정식은 얼마고 네,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축의 방정식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다가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대값 둘 다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최소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대값을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문제집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그러면 gt 값은 여기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최소값은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요 1이 되는 지점이겠죠. 1이 되는 지점. 1부터 여기 3까지 봤을 때 최소값은 그냥 이 값이 돼버립니다.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얘입니다. 조금 넘어가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얘니까 얘를 땡겨 오셔야 돼. 자, 그러시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 이 차이 나는 부분, 요 부분을 땡겨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을 왼쪽으로 땡겨 오게 되는 요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쪽은 얘가 그냥 파란색이 그려지고요. 요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된다?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최소값을 만든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최대값도 한번 그려보시죠. 야,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 중에서 최대값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t에 해당한 값에 얘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니까 얘를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간 차이가 2가 날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끌어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되시겠죠? 역시나 문제는 1이 되는 지점하고 3이 되는 지점, 네,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그냥 얘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그냥 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최대값이 여기서부터는 1부터는 최대값이 지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 3까지 갔을 때 여기부터 t값이 여기 3으로 가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1까지 여기 어느 지점이세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0 넘어가시고 0부터 2까지는 최대값이 얘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다시 얘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까지 더했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보시래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자, 보면 0까지, 요 0까지, 그죠? 0까지는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다 지금 값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지금 1까지 보시면 1까지 여기는 유지가 되고 있고 얘는 1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 네, 1일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일 때 두 개 합의 최대값은 G1이 어떻게 되든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자, 1일 때 함수값은 2일 때 함수값과 어차피 같잖아요. 그죠? 1 넣어주게 되면 얼마가 되세요?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값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네, 1이 되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1일 때 값은 그냥 f에다 1 넣은 값과 같게 되죠. 역시나 1 넣어주시면 똑같이 1이네요. 두 개 더해 주셨더니 얼마다? 1 값이 3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계산 한번 다시 볼게요. 1일 때 값이 2일 때 값, 아이고 여기 2 넣어야 되네요. 그죠? 네, 오른쪽 최대값에는 네, fx의 최대값을 넣어야 되네요. 2일 때 값을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2 더해서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2일 때거나 마이너스 2일 때거나 혹은 어디 끝나는 점 여기 3일 때가 3일 때가 여기 3일 때가 네, 요 두 값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다 구해 보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G-2는 f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값이니까 얼마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은 이 값은 어떤 값이겠어요? 보니까 마이너스 2고 요 함수 값은 최대값이니까 네,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원래 그래프로 보시면 이거 구하기 되게 귀찮은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원래 이게 얼마나 딸려왔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딸려왔는지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지만 차이가 2 나는 지점만큼 왼쪽으로 밀려온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 함수 자체가 얼마만큼 땡겨온 거예요. fx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땡겨오니까 f t 플러스 2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ft 플러스 2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은 f0값과 같겠죠. 그죠? f0값과 같으니까 f0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 3값을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3일 때 값은 얘고 네, 여기서 3일 때 값은 어디겠어요? 여기 3이니까 이쪽 여기겠죠. 여기 3. 근데 요 함수가 요 오른쪽 함수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함수가 역시나 이만큼 옆으로 빼온 함수입니다. 그죠? 2% 뺀 옆으로 뺀 거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얘 역시도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빼온 거니까 t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기 때문에 f 5값하고 같겠죠. 그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20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서 3일 때 값은 f 3값하고 같죠. f 3값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려나요? 마이너스 1 네, 그러시면 어쨌든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디가 제일 커요? 요거 3이라는 거 요게 제일 큰 값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값의 차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9. 정답은 일단 5번일 것 같아요. 지금 G3 값을 안 구해서 조금 찜찜하신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둘 다 요 함수 둘 다 뭐겠어요?
왼쪽으로 2만큼 뺀 거니까 f t 플러스 2라고 잡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네, 계산에 좀 미스가 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요때 최소값이 일단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되시겠죠? 네. 자, 밑에 14번 문제 풀어볼 텐데, 아유, 14번도 이 문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단 fx를 차수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2차라고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이거 4x 제곱이고, 최고차 상계수가 4인데 오른쪽은 8이 되잖아요. 2차가 안 되세요. 그럼 3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저도 여러 번 다른 풀이가 아니라 시도를 해봤는데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래저래 해봤는데 그냥 뭐 x에다가 뭐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해서 풀 수도 있겠으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ax 제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해서 하셔서 전개하신 다음에 양변 개수 비교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겠더라고요. 네, 굳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x에다 얼마 넣어봐도 되겠어요. 0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7 f0가 제로니까 f0는 제로다. 요거는 금방 나오시죠. d값 제로인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x에다 얼마 넣어볼까요? 뭐 마이너스 7 이런 거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마이너스 7 같은 거 넣어보시면 좌변이 제로니까 마이너스 56에다가 f 마이너스 7 넣었죠. 마이너스 6이겠네. 마이너스 6 값이 또 얼마세요? 네, f 마이너스 6이 제로다. 요거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D값 제로인 거, 요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런 거 대입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요 정도 상황에서 얘만 갖고 네, 그냥 바로 개수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복소수 연산 네, 활용 관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도 무식하게 그냥 좀 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z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두어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앞에 있는 식은 누가 되세요? z에서 z바를 빼게 되면 2bi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i 세제곱인데 i 세제곱을 곱했다. 그냥 바로 적을게요. 빼기 z하고 z바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2a가 되겠죠. 2a에다가 뒤에 i를 곱하랍니다. 나누기 누구를 하래요? 2에다가 a 플러스 bi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거를 n제곱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분자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 1이잖아요. 2b 마이너스 2ai 2에다가 a 플러스 bi인데 전체 n제곱입니다. 근데 2로 약분하고 나면 누구만 남으세요? a 플러스 bi분의 b 마이너스 ai가 남거든요. 요거 유리화를 해보시면 돼요. 유리화를 분모 분자에다가 a-bi 둘 다 곱해볼게요.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b-a제곱 i 마이너스 b제곱 i 그 다음에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ab 마이너스 a제곱 i 마이너스 b제곱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bi 곱해주게 되면 잠깐만요. 두 개 곱하면서 마이너스가 나가는구나. 여기 마이너스가 붙네요. 자, 그럼 없어지게 되고 약분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누구만 남으세요? 네, 마이너스 i만 남게 된대요. 네, 이 구구절절한 계산을 다 했더니 fn이 누구다?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는 사실, 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참 별거 아닌데 그죠? 좀 꼬아놨네요. 네, f 30 마이너스 i 30제곱 하라는 거죠. 4제곱이 1이니까 쭉 다 빼내시면 i 제곱만 남으시니까 기억은 참이겠네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하고 n하고 두 개 더하면 제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해보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i에 n 플러스 2제곱인데 더하기
i에 n제곱을 해보래요. 뭐 n에다가 누구 넣어보면 되겠어요. 그냥 자연수 뭐 몇 개 정도 대입해보면 되겠죠. 해보시면 니은도 정답이 될 거고요. 디귿 해보시면 누가 되겠습니까? 세제곱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세제곱하면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6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9제곱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i, 그 다음은 다시 1,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4개씩 묶어서 제로가 되는 형국이 됐는데요. 그죠? 그러면 33까지 3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11개가 있죠. 11개. 근데 4개, 4개 묶어서 제로가 됐으니까 지금 3개만 남는 상황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맞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네, 많이 여기저기 출제가 됐었던 문제세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 기출문제를 봤을 때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출제자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출제가 안 됐다면 언젠가 어느 학교든 한 번은 출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 별 문제 아니니까 바로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은 P 플러스 Q라는 식의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3PQ 그 다음에 P 플러스 Q를 빼주면 됩니다. 뭐 이거 모르시진 않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 4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세요? 64에다가 12에다가 PQ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나에 주어져 있는 식이 누가 된다? 12에다가 px, qx 곱해진 값이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16이라는 거죠. 4로 먼저 약분해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PQ를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더니 PX하고 QX 곱한 값이 이게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PX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얘가 누가 된다? PX가 되시고 앞에 있는 얘가 누가 돼요? Q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 1하고 2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서술형 문제까지 넘어왔네요. 조금만 힘을 더 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복소수를 대놓고 a 플러스 bi라고 줬는데 세제곱한 게 제가 됐다. 네, 다른 뭔 수를 써봐야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 같아요. a 플러스 bi 세제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3a 제곱 b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i 전개를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를 곱해줘서 a 플러스 2b i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소수 상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i 앞에 있는 계수끼리 3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2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실수부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a가 됐다. 이거 두 개 이제 연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b 둘 다 0이 아닌 값입니다.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분을 해줘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식 b로 약분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시면 b 제곱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되겠어요? 3a 제곱 마이너스 2를 넣자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곱해주면 9a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6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니까 좌변으로 다 이항하시면
네, 아니 우변으로 이항하시죠. 얼마? 8a 세제곱 마이너스 8a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8a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 값은 뿔마 1하고 0하고 3개 나오는데 a 값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a 값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네, b 값도 뿔마 1이 되는데 b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b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돌려줬네요. z가 그래서 결국 누구였다?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17번 이제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혹시 계산에 도움이 될까 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2i고요. z를 4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거듭 제곱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5제곱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z는 그냥 써주고요. 그러면 저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네, z 플러스 1이 얼마다? i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z 플러스 1이 i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z 플러스 1로 좀 묶어주면 편하겠는데 뒤에도 z 제곱으로 묶어주면 네, 1 플러스 z가 될 거고요. 4제곱, 5제곱도 z 4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z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z로 모두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z제곱인데 z제곱이 마이너스 2i였고요. 그 다음에 z 4제곱은 마이너스 4였죠. 1 플러스 z가 근데 얼마였어요? i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가 되시니까 i 곱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3i 이게 다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써야 될 거는 뭐 알고 계시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마이너스 3abc는 요 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가죠. 근데 요 값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인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x 지워지고 y 지워지고 z 지워지니까 이 값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써보시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y 세제곱 y-z 세제곱 그 다음에 z-x 세제곱 이 3에다가 x-y y-z z-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이 누구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z-x에다가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z-x가 있으니까 p 값은 결과적으로 누구밖에 안 된다? 네, 3의 x-y, y-z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8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19번, 20번 볼게요. 자, 배점이 19, 20번이 배점이 1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9번, 20번이 문제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19번 뭐 근해 분리를 약간 활용해서 냈는데 배점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배점이 높고 난이도가 애매한 요 19, 20번부터 먼저 풀기를 저는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문제를 보자마자 그 정도 짚어낼 수 있는 안목이 일단 시험 칠 때까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두 점 A, B에서 만났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요 A점에 해당하는 X값을 알파, B점에 해당하는 값을 베타라고 두시면 요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5가 x 플러스 1이라고 두었을 때 x제곱 더하기 m-1의 x 더하기 4는 제로를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또 다른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를 만들게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일 때 거기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 0은 뭐죠? 그냥 페이크입니다. 그냥 페이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둘 다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해 보시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 더하기 4니까 6.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m 값이 어떻게 되세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시네요. 마이너스 1 넣으시게 되면 계산해봤던 m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m 값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세요. 네, 상대적으로 좀 쉽죠. 배점에 비해서는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서로 다른 2차식 a, b로 많은 나머지가 둘 다 2x 플러스 6이다. 그러면 이 식을 2x-6으로 빼게 되면 두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2가 a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bx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겠죠.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은 x에 얼마 넣으면 제로 되십니까? 1 넣으면 제로 되겠는데요. 네, 인수분해 되시네요. 그러면 x-1에다가 뒤에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2인데 자동으로 인수분해 되시네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거 플러스 6이구나. x-1, x-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x, bx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x-1의 제곱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x-1, x-2가 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누가 ax인지 bx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누굽니까? a, 5 더하기 b, 5 구하라는 얘기겠죠. 네, 두 식 다 5를 집어넣고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16 더하기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좀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서술형을 좀 먼저 풀어서 점수를 30점을 좀 확보를 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좀 유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였느냐? 공부 좀 어지간히 하는 학생들은 15, 16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가 이제 11번하고 13번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13번은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출제를 보통 하는데 같이 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마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2차 함수 t에서 t 플러스 2 어떤 일정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은 어차피 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11, 12는 뭐 쉬운 문제지만 11, 13, 14 요 문제에서 좀 시간이 끌게 되거나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았었고요.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략은 가능할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